이번 주부터 뉴욕 일원이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에서 현대자동차 시승회가 진행됐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한인회관 장기리스 임대료 선수금 25만 달러 가운데 8만 달러를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과 맨하튼 검찰이 빌 드블라조 시장이 브루클린 하이츠 도서관 재개발 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의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 양식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뉴욕 일원이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은 비 소식 없이 낮 최고 기온이 80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연방기상청은 23일부터 메모리얼데이 연휴인 30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80도를 웃돌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뉴욕시는 맑은 날씨에 낮 최고 기온이 화씨 73도, 섭씨 23도, 최저 기온은 화씨 59도, 섭씨 15도를 기록하며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24일은 소나기가 내린 후 낮 최고 기온 71도, 최저 기온은 58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25일 낮 기온은 82도까지 오르겠고 이날 최저 기온도 63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인 28일부터 30일까지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80도 이상, 최저 기온 역시 60도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에서 현대자동차 시승회가 진행됐습니다. 시승 행사에 참가한 한인들 대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성능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남체인에 마련된 현대자동차 시승행사장. 주말 쇼핑을 위해 마트를 찾은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에 나선 차량은 최근 현대자동차 판매를 이끌고 있는 소형 SUV 투싼과 최고급 안전사양을 탑재하고 새롭게 출시된 2017년형 엘란트라가 준비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엘란트라라는 2017년 엘란트라하고 2016년형 투싼이 이제 신차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신차 출시된 걸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현대자동차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 좀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저희 차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에어백이 작동하며 대형 사고 시 자동으로 911에 연락되는 첨단 편의 장비들이 눈길을 끕니다. 차가 훨씬 더 다이나믹. 이 차 뭐 안전사양 중에서 이제 블루링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어머니 만약에 또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운전하시다가 이제 사고가 났었을 때는 만약에 에어백이 터지는 이제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911이나 아니면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게 리포트가 안 들어가면은 차가 자동으로 알아서 자기가 그냥 911에 신고를 해요. 시승행사에 참가한 대부분의 한인들이 현대차가 좋아졌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직접 운전을 해보고 생각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반응입니다. 글쎄, 처음에는 한국차의 이미지가 좀 틀렸었는데 오늘 시승을 해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살 것도 고려해요? 예, 저 아이들 차 구입할 때 생각해 보려고요. 현대자동차 전국 시승행사는 지난 4월 말부터 미국 LA에서 시작해 댈러스, 휴스턴, 워싱턴 DC를 거쳐 이번에는 뉴저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LA 지역에서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한인회관 장기리스 임대료 선수금 25만 달러 가운데 8만 달러를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은행으로부터 계좌 내역을 넘겨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면 소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뉴욕 한인회 관계자는 맨하튼 검찰이 지난 19일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과 김광수, 제이디 김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민승기 전 회장이 회관 장기리스 임대료 선수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 계좌 내역을 조사하던 중 민 씨가 부동산 업체 이스트앤캐피탈과 한인회관 99년 리스 계약을 하면서 받은 25만 달러 가운데 8만 달러를 민 씨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 씨는 앞서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25만 달러를 계약서를 공증한 서우진 변호사 계좌로 입금했고 17만 달러는 회장 소송 비용으로 8만 달러는 한인회 운영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민 씨의 개인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부터 계좌 내역을 넘겨받아 민 씨가 선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는 대로 민 씨와 측근들을 소환해 수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에 착수했는데요. 이 가운데 텍사스 남부지법의 판사가 추방유예 수혜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법무부에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헤넌 판사는 법무부에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3월 3일까지 3년 연장 승인을 받았던 10만 8천 명가량의 명단을 6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리스트에는 이름과 주소, 모든 연락 정보와 연장 승인을 받은 날짜, 또 이민 기록에 있는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2월 헤이넌 판사는 추방유예 3년 연장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대해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이민서비스국과 국토안보부는 갱신 신청자에게 3년을 연장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헤이넌 판사는 이번 명령을 내리고 다만 수혜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을 해당 주에도 보내라고 명령한 만큼 반이민 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며 대법원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검찰과 맨하튼 검찰이 빌드블라조 시장이 브루클린 하이츠 도서관 재개발 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도 개발권을 따낸 업체의 대표가 시장의 오랜 친구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드블라조 시장의 친구인 데이비드 크레이머가 운영하는 허드슨사가 브루클린 하이츠 도서관 재개발권을 따낸 것과 관련해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중 일부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크레이머는 일단 1차 소환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허드슨사가 경쟁업체에 비해 최대 600만 달러나 적은 금액을 써내고도 재개발권을 획득한 배경에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허드슨사는 또 서민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해당 부지에서 2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별도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등 다른 업체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크레이머가 드블라조 시장의 오랜 친구로 지난 2007년 이후 선거 자금으로 9,125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이 가운데 6,325달러를 돌려줬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드블라조 시장은 허드슨사 직원들 명의로 4,850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실 대변인은 도서관 재개발권 입찰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 말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6월은 항공여행 성수기입니다. 요즘 보안수색 대기 시간 지체에 따른 여행객들의 불만이 급증하면서 연방교통항공청이 전국 공항에 보안 검색 요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찰스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은 연방교통항공청이 5월 말부터 9월 사이 전국 공항에 보안 수색 요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항에 총 768명의 보안 수색 요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으로 뉴욕의 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뉴저지 뉴아크 공항에는 각각 72명씩 총 216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최근 뉴욕 일원 공항에서는 보안 수속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이에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10일 연방교통항공청에 대기 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민간 보안 수속 업체로 서비스를 전격 교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항공청은 연방정부의 지원금 삭감에 따라 예산 부족에 시달려왔지만
최근 연방의회가 지원금 3,400만 달러 배정을 승인하면서 인력 충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통항공청은 총 지원금 가운데 절반 이상에 이르는 2,600만 달러를 공항 요원들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파트타임 인력을 늘리는 데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와 미국 영해에 있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임산부가 모두 27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감염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본토에서 지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임산부는 1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미국 영에 거주하는 임산부 122명을 포함하면 총 279명의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수치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발표한 미국 본토의 임산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 48건과 미국령 사례 65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와 관련해 이전에 발표했던 자료는 감염 증상을 보인 임산부들의 숫자만 공개한 것이고 이번 통계 자료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양성 반응을 보인 모든 임산부를 집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감시되고 있는 157명의 감염 임산부 중 49% 정도만 발진이나 열병, 근육통 등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증상 감염의 경우 약 80% 정도는 자신의 감염 여부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임산부의 경우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태아에게 소두증이나 선천적 결손증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의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 양식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칼로리 함량과 1인분의 양 등이 크고 굵게 표시됐고 당분 함량이 강조됐는데요. 지방 함량의 표시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식품의약청이 20일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 양식을 발표했습니다. 영양 성분표 변경은 1993년 이후 23년 만입니다. 새 레이블의 가장 큰 특징은 칼로리 함량과 1인분의 양, 또 몇 인분용 포장인지를 크고 굵게 표기했다는 점입니다. 또 자연적 당분 외에 추가된 설탕 함량과 이 성분이 하루 권장 칼로리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현재 레이블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방 성분 함량 표시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섭취하는 지방의 양보다는 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지방 섭취에 따른 칼로리 항목은 제외시키고 지금처럼 총지방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타민 D와 포타슘 함량이 처음으로 표기되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함량 표기는 없어집니다. 새 영양 성분표의 내용과 관련 규정은 오는 27일 발간되는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오는 7월 26일자로 발효되고 2년간 유예 준비 기간이 허용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의사회 소식입니다. LA와 산타모니카를 잇는 엑스포라인 경전철이 60여 년 만에 재개통됐습니다. 개통 첫날 전철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엑스포라인 서쪽 방향 종착점인 산타모니카역. 출발 방송이 나오자 사람들이 플랫폼 위를 바쁘게 움직입니다. 전철에 올라탄 탑승객들은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렸다며 남다른 소감을 밝혔습니다. I know I've been waiting for 25 years, so I feel like this is the kind of thing that's, raises the level on Los Angeles of being like a, world-class city. This makes it a lot better. We go down to LA all the time, and the only way we go is use the metro. It makes it a lot easier. LA에서 산타모니카까지 소요 시간은 46분. 전철은 매 12분마다 탈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10번 프리웨이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각 전철역 주변엔 푸드트럭과 음식점들이 있어 일자리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This is significant. It means traffic congestion relief. It means jobs. It means efficiency. It means affordability. This is going to be used by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o reduce congestion for all of us and to have a better quality of life. 모든 역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 $2만 내면 종일 주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 확장한 전철역 7개 중 200대 이상 주차 공간은 단 2곳뿐. 출퇴근용으로 경전철을 이용하는 이들을 위한 주차시설 확대는 필수 보안 사항 중 하나입니다. 반세기 만에 개통된 산타모니카행 엑스폴 라인을 통해 그동안 열악했던 LA 대중교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하는 분들 많으시죠? 미국에서는 초고도 비만자들이 단기간에 몸짱으로 변신하는 쇼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참가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15명을 추적해봤습니다. 지난 2009년 몸무게 195kg의 거구였던 데니 씨. 다른 참가자들과 경쟁하며 살을 빼는 다이어트 쇼에 출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혹독한 훈련을 한 덕분에 매주 회를 거듭할수록 체중이 줄었고 7개월 후 쇼가 끝날 때쯤엔 무려 108kg 감량에 성공. 87kg의 몸짱으로 대변신했습니다. I've got my life back. I mean, I feel like $1,000,000. 다이어트 쇼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체중 감량으로 유명세를 얻은 덕에 강연 요청이 줄을 이었고 자신의 다이어트 성공기를 담은 책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흐른 지금 데니 씨의 몸은 어느새 불어나 130kg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요 현상이 찾아온 겁니다. I was exercising 3 or 4 times as much as a normal person. And once that stopped, the weight started creeping back on. 그와 함께 체중 감량에 성공했던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쇼에서 만난 인연으로 결혼한 라이트 부부. 쇼에 참여하는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뺀 무게만 110kg이 넘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매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지금은 다시 초고도 비만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Daniel and I have never given up since Loser. We've seen some pretty big downfalls. We've put weight back on, but we've never stopped being healthy. 참가 당시 201kg으로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갔던 션 씨는 오히려 몸이 더 불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반짝 몸짱으로 변신했던 이들이 다시 살이 찌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The more successful you are at losing weight, the slower your metabolism will be and the more hungry you'll be.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량도 줄어 쉽게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Most individuals will eventually regain the weight, even if it takes 5 to 10 years for that to occur. 그런데도 이런 TV 프로그램들은 벌써 수년째 혹독한 훈련과 소량의 식사를 통해 단기간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편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Had I known what I know today, I probably would have not done the show. I didn't want anybody to know I was on The Biggest Loser because obviously I don't look like that anymore. 전문가들은 약간의 체중 감량도 신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단거리 질주보다는 마라톤식 다이어트를 하라는 조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쯤 백악관 경내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백악관 서쪽 진입로 검문소에서 30대의 한 남성 용의자가 총기를 꺼내들었고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총기를 내려놓으라고 수차례 명령했지만 용의자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밀 경호국의 한 요원은 용의자의 가슴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제시 올리비어 리라고 보도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벤자민 카도조 고교에서 총기 협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9일 누군가 카도조 고등학교 위협을 계획 중이라는 글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퍼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111경찰서는 다음날 오후까지 학교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협도 발견할 수 없었고 경찰은 위협글을 처음 게재한 학생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을 우선순위에 따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둔데럴 아이사 의원과 조 로프그렌 의원은 지역과 기술 차이에 따라 적정 임금을 4등급으로 나누고 높은 등급의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H-1B의 추첨 제도가 폐지되고 연봉이 더 높은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 우선권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뉴욕시 수도위원회가 수도요금 2.1%의 인상안을 통과시켜 7월 1일부터 인상된 수도요금이 적용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수도세는 월 1달러 20센트씩 올라 기존 연평균 1,055달러에서 1,078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이 밖에 새 회계연도부터 원에서 3패밀리 하우스를 소유한 집 주인에게 연 183달러 상당의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한두 차례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고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고 더운 날씨에 습도도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